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바로 무증상 감염 가능성인데요. 어제 정부가 처음으로 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정이 이렇거든요. 명백히 어떤 분이 감염이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이 됩니다. 네네. 이때 잠복기를 거칠 때도 바이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명백히 감염이 그렇죠. 됐으니까. 네네. 그런데 잠복기를 거치면서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잠복기를 거치면서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져서 증상이 발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심지어는 면역력이 아주 커서 잠복기 동안에 자연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때 증상이 발현이 될 때 이때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바이러스 양이 많아서 명백히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바이러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한 집에서도 감기에 걸리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끙끙 앓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경증의 감기를 앓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처럼 네. 명백히 증상을 드러내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확실한 증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경증이거나 심지어는 본인도 잘 못 느끼는 이런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염을 옆에 전파할 때 옆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건강한 사람은 대량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야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네네.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적은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네.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의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이 바이러스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중국에서는 잠복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예.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원래 전문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께서 이해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어떤 네. 거냐면 이런 거죠.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잠복기를 거치는데 사람마다 잠복기가 다릅니다. 다음 날 잠복기가 끝나서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 5일, 6일, 7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네. 다 왜 다르느냐 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복기 기간은 그러면 뭐냐? 바이러스와 사람이 싸우는 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면역 체계를 이기게 되면 바이러스가 점점 많아지면서 확실히 병증을 보이게 되고 사람의 면역력이 더 크게 되면 잠복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단계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는데 잠복 기간 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네. 잠복 기간 말기에서 명백히 증상이 드러나는 시점에 나는 오후 2시에 열이 나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예, 예. 본인은. 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 나는 2시에 느꼈는데 실제 증상은 아침 8시 정도에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본인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전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네. 또는 마치 잠복기의 말기 단계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더 방역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명백히 보이는 지점으로부터 한 하루 정도 땡겨서 네. 접촉자를 찾아내고 하는 조치가 그래서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좀 방역 대책 강화를 하면서 일상 접촉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구분도 없앴습니다. 이제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확진자가 누구로 이렇게 밝혀지면은 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로 밝혀지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 이 구분은 되게 뭐 1시간 이상 2m 거리에 있거나 이러면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된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밀접 접촉자는 일단 격리에 들어가고 일상 접촉자는 보건 당국과 체킹만 하고 따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받지 않았는데 네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3번 확진자로부터 6번, 10번, 11번까지 3차 감염까지 일어났고 12번, 14번, 5번, 9번, 7번, 8번까지 이렇게 2차 감염된 상태가 나타났는데 네네. 이분들이 어디까지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애매한 측면이 그렇죠. 있고 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접촉한 걸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예. 일단 접촉한 것으로 분류가 되면은 왜 6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구분을 하지 않고 일상 접촉자건 밀접 접촉자건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사실 막막한 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인데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2주가 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4월이 절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메르스 사태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5월에 당시에 메르스 사태가 첫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종식 선언을 한 게 7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종식 선언을 우리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제만 잘 되면 2달 안에도 종식이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추정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두 번째인데요.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때 발생했었잖아요. 또 뭐 공교롭게도.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국의 확산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확산세가 꺾여야 우리도 같이 꺾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확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후베이성 방문한 사람을 2주 이내에 거쳐간 사람들은 다 입국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의 통제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그 감염자들의 확산세가 앞으로 한 몇 주 사이에 꺾인다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추이를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번 바이러스를 종식하는 기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이 통제가 되고 우리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생각보다 빨리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메르스는 2달 만에 종식됐었잖아요. 그런데 홍콩대 연구진은 지금 2달 있다가 4월에 절정에 이를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게 더 확산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죠. 네. 우선은 어떻게든지 추이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네. 확진 환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 추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확산 추세가 전혀 꺾이지가 않고 J커브를 그리면서 오히려 급격히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많고 확진자가 예컨대 지금 한 17,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17,000명이 접촉한 사람이 거의 아마 30년, 4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이 많은 환자를 수용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에 격리하고 초기에 치료하고 초기에 모든 방역 검역망을 확보해서 누가 누구를 접촉했는지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중국에는 전혀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평행선을 그린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향후의 추세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총력전을 펴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꺾이면 우리나라가 관리를 잘하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에서 아마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한 가지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보니까 뭐 C형 간염 치료제가
억제 가능하다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태국에선 독감과 에이즈 혼합 치료제가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신빙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없고 네. 이제 예방 백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치료제 하나만 놓고 보면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제 좀 전문적으로는 플러스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플러스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에이즈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ABC, C형 간염 바이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C형 간염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에 쓰는 약이 일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기작에 관여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약들을 쓰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학계에서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에서 약이 없고 환자가 워낙 많아지고 예방 백신이 없으니까 이런 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약이 지금 뭐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써서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면밀하게 실제 환자에서 써보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검토는 필요하지만 예, 예. 또 다른 하나는 예방 백신인 경우에는 2002년도에 유행했던 SARS가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예방 백신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이니까 네. 더더구나 이제 예방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 백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치사율을 보면 돼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의료 시설이나 그다음에 검역 시스템이나 예방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네. 지금 15분 환자가 있지만은 한 명도 사망자가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 말씀드리면 나도 혹시라도 불운하게 감염이 되면 네, 네. 이 15분이 잘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나도 잘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약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충분히 그런 완화 치료를 통해서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충분히 완치되어서 퇴원할 수 있으니까 네네. 감염되어서 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는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바꿔는 주말 풍경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통 악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악수를 하지 않고 가벼운 그 눈인사와 목례만으로 인사를 하고 계셨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GV가 문 닫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보통 20분쯤 되면 판매 건수가 한 150 나와야 되는데 한 50분 있어요. 이런 게 멋들어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잖아. 이 병이 이전에는 엄청 많이 되면 지금은 없어. 평론가님, 선거운동 때도 악수가 아니라 손아트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렇겠어요. 일단은 현재 뭐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치인들도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은 손이 퉁퉁 붓도록 악수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악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악수는 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걸로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주말 사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 국내 현황과 또 정부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